옛날 어느 마을에 민가에 나타나는 도깨비가 하나 있었다. 이 도깨비는 비가 오는 밤에 집안에 촛불을 켜두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겁을 주어 벌벌 떨게 하였는데 겁만 주었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자 도깨비가 마을로 내려왔는데 촛불이 켜진 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옳거니 오늘은 오랜만에 장난을 치고 갈 수 있겠구나.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길. 어흥 이놈 오랜만에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방 안에 있던 남자는 놀라지 않고 멍하니 먼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도깨비는 다시 한번 이 녀석 아주 맛있겠구나. 살과 뼈를 발라서 맛있게 요리해 먹어주마. 도깨비는 다시 인간이 놀라지 않자 실망한 표정으로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아니하냐? 그러자 사내는 술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자 도깨비가 궁금해하며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도대체 뭐냐? 저는 평범한 농사꾼인데 어느 날 밭일을 하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지 뭡니까? 이제 팔자고 친다고 좋아라 했는데 글쎄 욕심 많은 사또가 그 소문을 듣고는 내가 금덩이를 훔친 거라며 그것을 뺏어가고 거기다 곤장까지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나 같은 평민은 사또가 무서워 어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권력이 더 무서운 것을 알았는데 어찌 도깨비가 무섭겠습니까? 하니 도깨비가 그러면 내가 못된 사또놈을 없애고 금덩이를 찾아오면 내가 제일 무섭겠군. 도깨비는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가 혼을 내주고 금덩이를 찾아주었다. 어떠냐 이놈아? 이젠 내가 제일 무섭지? 남자는 그제서야 벌벌 떠는 척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싹싹 빌며 네, 세상에서 도깨비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제서야 도깨비는 체면이 좀 선 듯 으스대며 돌아갔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는 밤, 지난번에 그 사내가 불을 켜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또 다시 나타난 도깨비가 아니 이놈 저번에 내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이번에 또 겁도 없이 불을 켜고 술을 마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놈 간덩이가 부었구나. 그게 아니라 도깨비님 또 도깨비님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겨 이렇게 울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좀 제발 없애 주십시오. 하니 도깨비가 아니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다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지난번에 고생고생해서 도깨비님이 금덩이를 찾아왔더니 글쎄 마누라가 금덩이를 가져가서는 돈을 펑펑 써제끼는데 내 금덩이인데 나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 눈물까지 나지만 마누라가 무서워 어찌할 수가 없으니 마누라 좀 없애 주십시오. 그래 그래도 같이 산정이 있는데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설마 도깨비님도 마누라가 무서운 건 아니시지요? 이놈 감히 이 도깨비님이 마누라 따위를 무서워하겠느냐? 나를 뭘로 보고? 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나한테 좋은 묘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내 마누라랑 네 마누라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사내와 도깨비 모두 마누라에게 먼지나게 얻어맞았다고 한다.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오니 외간 남자를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총각 칠복이가 나무하러 산에 가보니 마침 처녀 순심이도 나무를 캐러 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딱 둘뿐이었다. 칠복이는 엉큼한 생각이 들어서 수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순심아, 너 나물 다 캤니? 응, 너는 나무 다 했니? 응, 그러면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자. 둘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가지고 온 점심 보자기를 풀었다. 그런데 칠복이는 무얼 좀 알았던 모양이지만 순심이는 맹한 구석이 있어서 남녀의 일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칠복이가 넌지시 말했다. 순심아, 나 저기 옹달샘에 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나를 좀 붙잡아 줄래? 그래, 칠복이는 옹달샘에 가서 갑자기 바지를 벗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 먹는데 옷은 왜 벗어? 순심이가 묻자 칠복이가 둘러댔다. 혹시라도 물에 빠져서 이 옷을 적시면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미리 벗어놔야지. 응, 그렇구나. 칠복이는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뒤에 있는 순심이를 향해 소리쳤다. 물 마시기가 힘이 드네. 순심아, 내 다리 사이에 살꽁지가 하나 달려있는 게 보이지? 그걸 꼭 잡아줄래? 그렇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시겠다. 순심이는 뭣도 모르고 그 살꽁지라는 것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자꾸 빳빳해지면서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다. 당황한 순심이가 말했다. 아이고 칠보가, 살꽁지 터진다. 물 좀 그만 마셔라. 살꽁지 터진다. 살꽁지 터져. 그렇게 물을 다 마신 후 순심이가 칠복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칠보가, 옆 동네 돌쇠 살꽁지는 두 손으로도 안 잡히던데 너는 한 손도 남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중년의 기생이 읍내 5일장을 갔다가 모자를 새로 사게 되었다. 요즘엔 손님도 거의 없고 기분도 우울했는데 모자를 새로 사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군. 그렇게 모자를 산 후 고개를 넘어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돌풍이 불어왔다. 깜짝 놀란 기생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나무 기둥을 붙잡았다. 아이고,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냐?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강하게 불자 이에 기생은 다른 한 손으로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부여잡았다. 아이고, 내 모자 날아가겠네. 그때 마침 한 사내와 아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기생 쪽으로 더욱 거세게 불어 기생의 치마가 날려 온 사방에 기생의 은밀한 부분이 다 보이게 들춰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가 매우 민망해진 사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 이보시오. 그 모자를 붙잡지 말고 치마를 좀 잡는 게 어떻겠소? 그 민망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지 않소?
그러자 기생이 말하길. 이보시오.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밑에 것은 40년도 넘은 중고이지만 이 모자는 오늘 장터에서 새로 산 새 것이란 말이오. 기생의 대답에 사내가 할 말이 없어 멍하니 있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저 아줌마 가랭이 사이에 송충이가 잔뜩 붙어 있는데 좀 떼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박대감은 자신이 아끼는 첩을 친정으로 잠시 다녀오게 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는 첩을 호위시키기 위해 종들 중 어리석고 순진한 녀석을 고르려 하는데 이보거라, 떡새야. 네, 대감마님.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 옥문이요. 그것은 쇳내가 아주 환장하는 것이지 말입니다요. 하루라도 없으면 아주 살 수가 없지요. 이 동네 옥문은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요, 마님. 넌 안 되겠구나. 가서 장작이나 패거라. 다음으로 좀 어린 칠보기를 부르는데 이보거라, 칠보가. 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요? 옥수수 넣어둔 창고문 같은 것인가요? 그래, 내 놈이 가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칠보기는 최대감의 첩과 길을 나서던 중 어떤 냇가에 이르게 되었다. 칠보기는 첩을 업고 냇물을 건너며 손으로 첩의 옥문을 간질간질 하더니 내를 다 건넌 후 첩에게 물었다. 작은 마님, 대감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혹시 옥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에 당황한 첩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 주인의 거시기를 가두는 감옥 같은 것이란다. 아하, 그렇습니까요? 이때 칠보기는 집신을 몰래 벗어 화가 난 자신의 거시기에 걸어두고 찾는 척하며 어라, 그런데 내 집신이 어디 갔지? 이에 첩이 종의 거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놈아, 내 집신은 내 놈 거시기에 걸려 있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이놈이 바로 집신 도둑놈일세. 이놈을 가두어 두게 마님의 감옥을 좀 빌려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첩이 말하길. 어머머, 이놈, 내 놈도 사내라고 뭘 알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옥문을 열려면 열량이 필요한데 내가 열량을 가지고 있느냐? 한 어리숙한 처녀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자나 깨나 딸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에 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애야, 거기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니? 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근데 그 마을은 우리 마을과 다른 풍속 같은 것은 없던? 사람 사는 것이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지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뭐가 다르던? 글쎄, 신랑이랑 밤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신랑이랑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눠요. 아니, 남녀간에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더냐? 친정어머니가 의아해하자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뒷집 김총각은 항상 뒤에서 그 일을 했다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처녀 말자가 내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바로 같은 대감댁종으로 살고 있는 떡새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었다. 말자는 행복했지만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봐서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자매처럼 지냈던 춘자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말이지 자고로 그게 없으면 남자가 아닌 것이야.
바로 양다리 사이에 솔방울이 2개 있어야 해. 딸랑딸랑 솔방울 말이야. 그리고 중간에 튼튼한 가지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시들시들하면 영 남자고시를 못한다니까. 잘 기억해야 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 춘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들은 말자는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말자는 이른 아침부터 춘자를 찾아가는데 성님, 큰일 났어라. 큰일. 아니 글쎄, 우리 서방님이 남자가 아닌가 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건장하고 힘 좋은 사내잖아. 성님이 기억하라고 말한 거 있잖소. 솔방울 2개, 가지 하나. 그래, 그랬었지. 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부끄러워 눈을 감으려고 하다가 성님 말이 생각나. 일이 끝날 때까지 2눈 번쩍 뜨고 지켜봤어라. 아, 근데 우리 서방님 다리 사이에 솔방울 2개랑 대추 1개가 있지 뭐시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솔방울 2개에 무한개가 되더니 또 좀 있다가 다시 솔방울 2개에 대추 1개가 돼버렸소. 성님, 우리 서방이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이에 춘자가 웃으며 걱정 붙들어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원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그나저나 가지가 아니라 무우라니 부럽다 부러워 동생. 이에 말자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말하는데 성님, 그게 다가 아니어라. 아, 글씨 나한테다 오줌까지 싸버렸소. 옛날 어느 고을에 대낮부터 동네 사내들이 주막에 모여 한장 걸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난 어젯밤에 3번이나 해주고 마누라에게 혼이 났다네. 당연하지. 자네 그 번데기 같은 물건으론 3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혼이 날 걸세. 그러고 보면 춘식이 자네는 정말 좋겠네 그려. 이무기한 마리를 아랫도리에 달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허허, 꼭 그렇지만도 않다네. 내 어떻게 처자 하나 꼬셔서 한번 재미 좀 보려고 하면 다들 죽는다고 소리치고 야단이니 말일세. 그렇고 말고 너무 큰 것은 오히려 작은 것만 못하고 말고 나처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 춘식이 자네 물건은 치료를 받아야 하네. 그건 틀림없이 병일세. 자네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것 모르긴 몰라도 그 물건 때문일 걸세. 아마 자네와 함께 잠을 잤다간 그 어떤 여인네도 몇 날 못 살고 죽고 말 걸세. 사실은 나도 고민일세. 그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친구가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생각보다 아주 쉽다네. 먼저 술이 떡이 되게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 물건이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서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능숙한 목수에게 대패를 날카롭게 갈아 살살 깎아 다듬어서 작지도 크지도 않게 다듬어 놓게 하면 된다네. 그러면 그 짓을 할 때 매우 편하고 장가도 금방 가게 될 걸세. 그때 마침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모가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깎고 남은 대패밥은 나한테 좀 가져다 주면 안 되겠소? 주모, 뭐 때문에 그러시오? 뗄나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 좀 갖다 주려는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덕자라는 여인이 이웃 여인들을 초대해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그만 셋 다 취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 사내에게 몹쓸 짓을 당하였고 이에 관할을 찾아갔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저희 셋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어느 사내가 저희 셋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그놈에 대해 뭐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잠결이 느껴진 게 힘이 좋고 경험이 많은 중년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없느냐?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향긋한 게
천민은 아니고 양반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없느냐? 손과 혀를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이냐?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너무 남사스러워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래, 더 결정적인 기억은 없느냐? 혹시 집주인인 내 남편 짓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사또. 분명 제 남편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대출하면 그놈은 고구마였습니다. 이 말에 다른 여인이 맞습니다. 덕자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니년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뭐 그러니까 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말이야. 맞습니다. 덕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내도 아닙니다. 제가 마을 사내들의 맛은 다 아는데 그 사내는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분명 다른 마을 사내였겠군. 이에 그 여인이 계속 말하길 그런데 사또 한 가지 찜찜한 것이 그래,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그게 말하기가 좀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마을에서 아직 사또 맛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허물없는 친구인 만석이와 갑수가 있었다. 둘은 특히 여인네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네 뭔 재미난 이야기 없는가? 심심하구만. 심심해?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줘? 뭔데? 한번 해보게.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 겪은 일인데 말이지.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김대감님 댁에 아주 예쁜 여종 꽃순이라는 애가 있거든. 아주 피부도 뽀얗고 입술도 빨갛고 눈도 땡그라니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아무튼 여기저기서 사내들이 아주 어떻게 한번 찔러보려고 노리고 있는 아이인데 말이야. 하루는 내가 김대감님께 용무가 있어 찾아갔는데 어디 행차하셨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일 다시 들러야겠다고 나오려는데 마침 그 예쁜 계집종이 딱 부엌에 서 있는 게 아닌 겐가. 그런데 놀란 토끼마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뭔가? 그래서 이 아이가 대감이 없는 틈에 나를 유혹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 바로 앞으로 가서 나 좀 따라오거라 라고 했지. 그랬더니 군말 없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사랑채에 조용히 들어가 요 예쁜 거사 하고 한번 안아봤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만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거사를 치러야겠다 생각해 내가 꽃순이를 눕히고 두 다리를 높게 들었더니 그랬더니 뭔가 빨리 말해보게. 아 글쎄 치마 속에서 땅따리 김대감이 헛기침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허허, 이 친구 재밌구만 재밌어. 그 노인네 그 나이에도 여색을 그리 밝히다니 대단어이.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저번에 자네가 외출한지도 모르고 자네 집에 찾아갔을 때 말이야. 그 김대감이 그때도 자네 부인 치마 밑에서 나오더라니깐.